서브 득점에 이해점. 안쪽에 떨어집니다. 고혜림의 서브 득점. 길이감이 참 애매한 길이감으로 떨어졌고 이거 할 때는 일단 바꿔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엔 짧게 또 하나 기록합니다. 10대10 동점을 만드는 고혜림. 정관장의 타임아웃. 김현경, 김나인, 오마이언타 넘어지면서 수비가 잘 됐습니다. 박선옥 오픈 스파이크. 김현경의 디그. 정지훈 쪽을 봅니다. 스파이크. 바운드를 잘 지켰고 다시 오른쪽으로 급하게 넘겼는데요. 터치아웃입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네. 빨리 떠주고 그렇죠. 으로 네. 자, 살렸어요. 박선옥 오호. 네트 타고 살려서 다시 넘깁니다. 오른쪽 강타 살려요. 자, 세 번의 멋진 디그. 반대편에 박선옥 또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모마 성공. 야, 지금 플레이는 강서영 감독이 항상 만족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정관장이었지만 받아내는 것은 지금 현대건설이었고 예. 멋진 디그가 계속 나왔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가장 멋진 그 강령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백커 이선우 고현미 디그 올려놓고 정지윤 다이빙 디그 수비로 맞고 파이크 박선옥 서브의 2대면 장호이 강타 네. 안고 떨어집니다. 길게 백커스 이동 아웃입니다. 미드 판도로 지금 네. 합니다. 네, 네. 보이네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수 선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했을 때 좀 더 이지수 선수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서브 득점. 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보이는 감독 말처럼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네. 네. 가로막힙니다. 네. 모바일 블로킹 빠져나가면서 23대 16이 됐습니다. 빠르게. 자, 살리는 김나인. 자, 연결. 반대편으로 고혜림 오픈 성공입니다. 그래도 현대건설 입구가 지금 6라운드 거듭하면서 공격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경기력을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파이 선수가 빠졌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을 만 그래도 고현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길게 가야 돼요. 그렇죠. 김현경 받고 고혜림 스파이크! 고혜림의 득점으로 25대 16. 고혜림의 리시브 백커 오마 연타 힘을 빼면서 득점. 서브 득점 정관장 이 서브로 팀 통산 2200번째 서브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선우 선수의 좋은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네. 자, 고혜림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김현경 중앙 포위 강타 네.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한 점 차. 자, 이 정도라면 모마 선수가 백발백중 했던 플레이인데 예. 한 점 더 너무 내려왔고요. 김다인 서지아 그리고픈 살렸습니다. 역전 찬스가 찾아오는 정관장입니다. 박선옥 달려듭니다. 한타 고혜림 받고 서지아 스파이크. 자, 붙여놓고 다시 가죠. 박선옥 직선 쪽으로 수비가 됐는데 넘어가요. 밀어넣기 역전에 성공하는 정관장.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오른쪽 후위 살렸고 스파이크 어택커버가 이루어집니다. 전담인의 2단 연결. 연타가 블로킹 받고 반대편 서지에게 8대8. 박선옥이 받고 스파이크 뒤쪽에서 고혜림의 디그 방향만 바꿔준데요. 수비가 됩니다. 너무 크게 급급했습니다. 양효진 서지혜 네.
공간을 깊게 만들어냈고요. 거기서 그냥 둘이서 같이 있을 게 아니라 일단 리딩을 좀 빨리 해줘야 돼요. 네 팔로 이제 현대건설이 앞서 나갑니다. 언더로 높게 들었습니다. 오, 네. 동선이 맞지 않았어요. 자교지 성공. 박선욱의 리시브. 전남인의 강타 블로킹 득점. 장효진의 블로킹 득점. 이해담의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의 리시브. 모마에게 강타. 자, 살렸어요. 박선욱이 받고 오른쪽 호이 선호. 수비가 됐습니다. 밀어넣기 득점. 서지혜.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서 빈 곳에 떨어졌습니다. 15대 11. 박혜민의 리시브. 바로 막혔고 다시 갑니다. 연타로 그러나 막힙니다. 넘어왔죠? 네트를 타고 안내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네 일단 넘어갑니다. 모마. 득점 성공하는 모마입니다. 뭐 시간 지나면 또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또 올 겁니다. 오른쪽 후위 살렸어요. 높게, 그렇죠, 높게. 자, 이기수 최효선. 선수가 좀 빨리 떠주고. 패스 페인트 살렸습니다. 모마 강타 터치아웃 득점. 모마 선수가 오늘 그 40% 유지는 하지 않지만 일단 입가에 미소는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네. 자,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안예림 연타 들어왔습니다. 막혔습니다. 네. 모마의 블로킹. 그냥 아내림 세타 과정에서 그냥 반죽을 할 게 아니라 스프링처럼 손가락을 좀 튕겨 나가줘야 되는데 예. 그냥 너무 잘 올리려고 잡는단 말이죠. 서지 올려보니까 석공 성공입니다. 2세트도 25대 16. 낮고 빠른 서브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오일림의 오픈 스파이크 속구초 올랐습니다. 최효서 박혜민 연타 공격을 모마가 받고 어렵게 넘겼습니다. 찬스볼 이선호 블록아웃. 연속해서 넉점을 뽑아내고 있는 정관장입니다. 오늘 9득점 60%의 공격 성공률 블록 2개 기록하고 있는 이다현입니다. 전담이 달려들면서 강타. 긴 공을 지킨 보혜림. 서지의 스파이크. 성공에 점수는 8대8 동점이 됐습니다. 김현견의 리시브. 초반까지 야구지. 이 코스가 나온다니까요. 전다빈 가로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중앙 백어택. 모마가 달려가요. 한단 넘어갑니다. 최우선 김채나 이동 공격 가로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지혜 선수에게는 이 하나의 브로킹이 모마 선수가 오늘 적을 수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뭐 브로커가 더 높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박선호 스파이크. 얼굴 박자 뒤로 갑니다. 김다인 전남인 바운드를 시키는 현대건설 재빨리 셋업 서지혜 그렇죠. 한타임 빠른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은지의 서브입니다. 서지혜 런커 중앙 성공. 이다현 10득점째를 기록합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오늘 이선호 서브 득점 3개째. 후위 공격도 3개, 서브도 3개. 저희가 요즘 트리플 크로스 댓글 너무 많이 해요. 리시브 짧아요. 언더터스로 서지혜. 어우, 네. 이영주 받고 중앙에서 양효지. 이게 네. 24대 16.
최효서가 맞고 김채나 뒤쪽에 이동. 아웃이 선언됩니다. 25대 16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현대건설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관장을 승리로 끌어내리면서 2위로 올라섭니다. 네,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위가 됐습니다. 먼저 경기 마친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플레이오프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는데 그래도 오늘 이겨서 네,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오늘 경기 컨디션이 좀 끌어올랐나요? 네, 바나나 먹고 컨디션 올렸어요. 몇 프로, 100%에서 지금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마음같이 좀 막 몸이 이렇게 막 날렵하게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네. 좀 이제 플레이오프 전까지도 계속해서 몸을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모만 선수가 가끔 이제 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네. 웜어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양희지 선수가 좀 해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트 밖에서는 사실 대화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안에서는 너무 전투사가 돼버려가지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그래도 모마도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오프 때는 저희가 좀 이제 단체로 이제 뭔가 팀이 이제 원팀이 돼서 네, 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그러니까 현대의 장점은 사실 큰 경기를 많이 해봤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뭐 플레이오프전을 통해서 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항상 포스트 시즌 때 오면은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래도 이제 플레이오프도 경험을 하고 챔프전도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 속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계속 찾아야지만 지금보다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워낙 또 팀이 또 우승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올 시즌에 어떤 그런 패하는 경기 또 어려운 경기를 경험해서 선수들이 느끼는 힘듦이 좀 더 클 것 같거든요. 좀 네네.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패를 조금 많이 하다 이제 최근에 했는데 이제 그 분위기가 정말 이제 진짜 분위기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기고 있을 때는 사실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지고 있을 때는 괜히 뭔가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좀 자신 있게 해야 될 부분도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코트 안에서 최대한 뭔가 좀 좋은 방향 이제 계속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다현 선수 보면 좀 어떠세요? 이다현 선수가 이제 오늘 블로킹 2개 잡아서 105개가 됐거든요. 네. 제가 몇 개인가요? 오늘 네. 양효진 선수가 이제 오늘 3개 잡았기 때문에 74개. 네. 정말요. 근데 이다현 선수가 요즘 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진짜 약간 상대를 잡아먹겠다는 듯이 브로킹을 뛰어든 느낌이에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야 이제 거의 뭐 이제 자기의 이제 브로킹에 대한 이제 기량치를 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보면서도 이제 나도 조금 더 힘있게 이제 힘이 떨어질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더 힘있게 뜨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효진 선수의 그 하시즌 기록 보니까 118개는 이건 못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세트를 1개를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저도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세트를 1개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그렇게 기록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은 약간 기록의 연연을 떠나서 제 폼이 최대한 그래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많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은 어떤 욕심 가지고 배구하고 계세요? 내가 할 거 잘하자. 내가 하던 거 잘하고 내가 할 거 잘하고 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네. 자 이제 정규리그 2경기 남았고요. 네네. 정규리그 2경기 남고 나면 이제 복배구입니다. 팬들은 이제 복배구에 대한 또 기대가 또 크신데 네. 자 뭘 더 조금 더 채우면 이제 복배구가 더 잘 될까요? 뭔가 저희가 에너지를 더 채우면 이제 선수들도 이제 뭔가 계속 좀 좋은 생각, 좋은 방향,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서 이제 좀 더 힘있게 네, 붙어볼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 그대로 이제 평소에는 또 선수들에게 잔소리 많이 못하니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 잔소리다 딱 해서 뭐 잔소리랄 게 있나요, 뭐. 보약. 잘하자 한마디 딱 해주시죠. 네. 우리 그래도 이제 우승했었으니까 그때 생각을 떠올려서 네, 좀 더 힘내자.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건설의 3대0 승리입니다. 공격과 블로킹으로 빠르게 승기를 잡았는데요. 모마 선수와 양효진 선수, 이다현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한편 정관장, 이선우 선수가 팀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드는 데 그치며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스페셜 V 함께할 스페셜 패밀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계 막강 쌍포죠. 기자계 원투 펀치입니다. 박주미 기자, KBS 박주미 기자, 스포츠서울 정다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날 열린 경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정관장과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전적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2위에 올랐습니다.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주전 선수들이 모처럼 정말 제대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네, 확실히 몸이 좀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건설의 에이스였죠. 모마 선수가 팀 분위기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모마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는 휴식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경기에서 팀 2위 견인을 위해서 주전 선수들과 함께 선발로 출전했는데 모마 선수가 14득점에 공격 성공률 46% 기록하면서 팀의 승점 3점 획득과 함께 2위 탈환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이 이제 경기력이 좀 이전에는 떨어졌었는데 회복했었고요. 또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또 백업 선수들도 다독이면서 팀 분위기 밝게 이끌어나는 점이 좋았고 이제 본배구에서 사실 모마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모마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활약했던 기록을 보니까 양팀 최다였던 공격 성공률 1위 47% 기록했었고 득점 역시 최다인 109득점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시즌에는 리그 막판에 뭐 태도 논란이 일고 있었을 정도로 경기 중에 그리고 코트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표정이 많이 지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사실 이제 에이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떤 변수가 일어나더라도 코트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주고 또 팀 분위기도 이끌어줘야 하는 그런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지난 시즌 챔프전 때처럼 모마 선수가 해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에도 리그 막판까지 그리고 챔프전 가서라도 건치 미소를 보이면서 그런 활약을 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현대건설이 더 본배구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모마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정관장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에 대비해 또 한 번 백업 선수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 점이 어쩌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될 수도 있는 선수가 주춤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고이진 감독은 이 부상에 대한 걱정, 트라우마가 큰 것 같습니다. 이 경기까지도 이제 주전급들은 쉬게 했고요. 사실 이제 부키리치 선수가 돌아오지 못한다면은 가장 유력한 대체자는 이제 전다빈 선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다빈 선수가 부진할 경우에는 고이진 감독도 조금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지금 현대건설과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3득점. 공격 성공률도 21%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전다빈 선수가 이제 블로킹을 이용하는 득점이 좋은데 이 경기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는 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제 이선우 선수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아포지 스파이커를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본배구에 막상 들어가면은 이선우 선수가 이 아포지보다는 또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수비나 블로킹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혜진 감독은 이제 메가의 대체자인 아포지스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이제 두 경기가 남아 있는데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이 정관장이 본배구를 대비를 할 텐데요. 또 어떤 과정, 또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는 조금 생각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규리그 막판 좀 치명적인 부상들이 나오면서 이 고이진 감독의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지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이 정규리그 2위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플레이오프죠.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막간 코너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진출팀을 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주미 기자부터 어떤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서 흥국생명을 좀 상대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대건설은 뭐 주전 선수들 체력 이슈도 있고 정관장은 부상 이슈도 있고 예측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일단 저의 가장 큰 기준은 정다워 기자와
의견이 나뉘는 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반대로, 네, 네. 정다워 기자와 의견이 나뉘는 저는 현대건설을 좀 예측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리고 범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현대건설이 모든 수비 지표에서 월등히 좀 우세하거든요. 현대건설이 리시브와 디그 2위, 수비 3위인데 반대로 정관장은 디그 수비가 7위에 있습니다. 리시브는 5위에 그치고 있고요. 두 팀의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 것이 범실에 있는데 범실이 지금 여자부에서 가장 많은 팀이 정관장이고 가장 적은 팀이 현대건설입니다. 그리고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세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범실 부분을 살펴보면 상대전에서 이제 한 팀이 20점 이후에 도달했을 때의 범실 개수를 보면 현대건설이 21개인데 정관장이 32개란 말이에요. 무려 10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미세한 부분에서 세트의 승패 그리고 승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장보다 현대건설의 백업 멤버들이 좀 더 우세하다는 점에서 챔프전 진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봤습니다. 확실히 큰 경기일수록 더 작은 부분에서 승패가 갈리기 쉬운데요. 조금 더 촘촘한 수비와 이 범실 관리를 잘하는 현대건설을 꼽았던 박주미 기자입니다. 박주미 기자가 현대건설을 선택한 가운데 그렇다면 정다우 기자는 정관장을 선택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좀 뭘까요? 이 과정에서 누가 희생했는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는데요. 뭐 일단 저는 정관장을 꼽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관장은 변수가 너무 많은 팀이라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예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정관장이 이 앞포지 싸움에서는 조금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마 선수도 뭐 좋은 선수지만 이번 시즌 페이스, 뭐 득점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메가 선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스토트 염혜선 선수의 운영도 이번 시즌 아주 안정적인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시즌까지 끌고 왔던 모습들을 보면 정관장도 분명히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데요. 좀 많습니다. 일단 부키리치, 박은진 두 선수가 모두 복귀한다. 100% 컨디션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두 선수가 나가기 전까지의 정관장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강한 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부키리치 선수만 돌아온다. 사실 중앙에서 약점이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미들에서는 꽤나 열세입니다. 사이드에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이 중앙에서의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박은진 선수만 돌아온다. 이러면 이제 전다빈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줄 것인가. 이게 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정관장이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시나리오 이제 부키리치, 박은진 둘 다 못 돌아온다라고 하면 쉽지 않다. 이제 여기 대본에는 지지라고 써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네. 보고요. 네. 저는 정관장이 그래도 이 저력이 있는 팀이고 또 이 플레이오프는 단기전 네. 토너먼트잖아요. 이럴 때는 또 갑자기 훅 올라오는 팀이기도 합니다. 약간 도깨비 성향이 있어서 정관장도 쉽게 포기할 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궁금해지는 게 부키리치 선수와 박은진 선수 둘 중에 한 명만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돌아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해질까요? 너무 어려운. 저한테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박은진 선수가 돌아오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이 중앙이 워낙 좋은 팀이잖아요. 이다현, 양의진 이 두 선수에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팀이 정관장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박은진, 정호연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한 축이 빠진다면 사실 공백이 그렇죠. 대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선수도 대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만약에 고이진 감독인데 둘 중에 한 명만 돌아올 수 있다. 네. 한 명을 선택하라라고 한다면 저는 박은진 선수 선택하겠습니다. 확실히 고이진 감독은 두 선수가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또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서 또 코트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렇게 여자부 경기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현대건설이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2위로 다시 올라서고요. 정관장은 3점 차 뒤진 3위가 됩니다. 네,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연패 탈출과 함께 2위 되찾기에 나섭니다. 주축 멤버와 감독의 부재 속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확인해 보시죠. 대한항공 토미 감독이 부재입니다. 네, 그러면서 벤 코치가 지금 벤치를 보고 있죠. 21대 20. 정명훈이 받습니다. 정명기 바운드 크네요. 류헤이
않습니다. 송명근의 득점. 유강우 후위 공격 터치업 만들어냅니다. 임재영 23대22. 1세트 20점 이후에 또 성공이네요. 송명근. 됐어요. 다시 동점. 유강우가 쫓아갑니다. 넘어가요. 다이렉트 강타. 니콜리. 하지만 터치 넷이에요. 오늘 찬스인데. 네. 한성정 받았고요. 니콜리치가 때려봅니다. 성공이에요. 가장 깊숙한 모서리에 공이 떨어졌어요. 네. 공격 100% 서브도 위력적입니다. 한성정 성공. 다시 뉴스. 에너지 소모가 클 것 같아요. 서브 강하게 잘 들어갑니다. 언더토스. 넘어가나요? 여기서 살려내지 못하는 대한항공. 우리카드의 세트 포인트가 다시 이루어집니다. 유강 선수의 발걸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선수 이단전을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강한 서브 잘 받았습니다. 왼쪽 정원영 받아냈어요. 높게 넘어가나요?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또 넘어가요. 범실 하나가 세트의 승패를 갈랐습니다. 다시 한 점 차. 오재석 받았고 석공 찍어 누릅니다. 네트 맞고 서브 득점. 박준혁 오늘 2개째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하고 달려 들어가면서 밑에 떨어졌어요. 범실을 또 줄여야 할 텐데 이게 또 쌓이고 있습니다. 네트 스치고 넘어갑니다. 중앙 파이프 강타 버팁니다. 반격. 내려줘. 이준 범실 네트에 때리고 말았습니다. 쫓아가야 되는 대한항공. 이승환 석공 꽂힙니다. 이상현. 과정들에 대한 아쉬움을 파이스가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승환 때려봅니다만 뒤에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반격으로 가는 대한항공. 이준 이번 반격은 넘어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김영준의 스파이크. 또 범실이에요. 5점 차가 됐습니다. 한태준 이번엔 강하게. 유강우 어렵게 높게. 정한영 바운드 큰데요. 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한태준 쭉 밀어줬고 송명근 푸시. 커버. 좋죠. 다시 송명근 성공입니다. 송명근의 공격. 송명근 선수가 정말 영리하게 볼 처리한 상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2연패 중에 현대캐피탈에게 졌던 경기는 경기 내용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우승까지 가는 경기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버틸로 끝나네요. 그러네요. 가족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강해요. 버팁니다. 한태준. 한성정의 시원한 강타. 자, 니콜리치도 서브의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바운드 그리고 넘어오는 볼 살려냅니다. 니콜리치 토스. 그리고 이 강타를 받아냅니다만 강한 서브. 한성동이도 버텼고요. 이 공격을 또 받았습니다. 넘어오는 볼 한태준은 한성정에게 꽂아버리는 한성정. 쉽게 또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그렇지만 매세트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3세트 후반은 어떻게 될지.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네트 앞에서 덮었고요. 살려내지 못하는 대한항공. 지금도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성정 넘어와요. 좋은 서브.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이번엔 니콜리치. 아무도 없습니다. 강타 내리 꽂아버립니다. 정석의 활약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투쟁심이 필요한 대한항공. 그러나 리듬을 뺏어버리는 우리카드 박준혁. 19대22 높이를 강화했는데요. 25 늘렸고요. 니콜리치 뒤에서 정지석 받아냈고 2단 넘어가고 마네요. 한태준 한성정 성공입니다. 승리까지 2점을 남겨놓은 우리카드 우리원. 정한영 서브 리시브 흔들렸고 니콜리치 이 경기의 마지막 득점을 두산 니콜리치가 만들어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0 우리카드가 대한항공을 잡아내면서 시즌 17승째를 거둡니다. 자, 이로써 우리카드의 완승입니다.
13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빠르게 승리를 확정지었는데요. 한성정 선수와 니콜리치 선수, 송명근 선수까지 고른 활약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25개의 범실로 무너집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입니다. 3위 대한항공 패하며 3연패에 빠지고요. 2위와 격차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승점 3점 챙기며 이번 시즌 4위를 확정짓습니다. 계속해서 코트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선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주미 기자가 선택한 여자부 주간 베스트 7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GS 칼텍스에서 3명의 선수가 포함됩니다. 아포지세 실바 선수, 중앙의 뚜이 선수, 안혜진 세터까지 이름을 올리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두 자리엔 현대건설의 정지훈 선수와 한국도로공사 타나차 선수, 남은 중앙 한 자리는 IBK 최정민 선수가 선정됩니다. 리베로엔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또 이 한 주를 빛냈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이 가운데 박주미 기자가 선택한 주간 MVP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지난 시간에 선정돼서 네네. 이 선수를 좀 피하려고 했고 비주전 선수들이 요즘 많이 나와서 비주전 선수들 중에 활약한 선수를 뽑으려고 했지만 기록과 활약을 보니까 이 선수를 안 뽑을 수 없었습니다. GS 칼텍스 실바 선수인데요. 실바 선수가 본 배구가 좌절돼도 우리의 리그는 계속된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진짜 정말 이런 선수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코트에서 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웜업존에 있어도 동료들 선수 득점하면 박수치고 응원하고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코트에서 본인 득점에는 별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표정 변화가 없는데 웜업존에서 동료들 득점에는 박수치면서 웃고 막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이 표정 변화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에서 풀세트 출전해서 44득점을 올렸고요. 공격 성공률을 보니까 51%, 공격 점유율이 51%였거든요. 6라운드 들어서도 지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영택 감독의 목표가 남은 시즌의 목표가 실바 선수의 6라운드 MVP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여기에 1000득점 달성까지 79득점 남았는데 이 정도 기세라면 아마 기록 달성할 것 같거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실바 선수 덕분에 6라운드 3경기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실바 선수가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가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주간 베스트 7도 만나봐야겠죠. 정다워 기자가 선택한 베스트 7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아웃포지센 한국전력의 김도영 선수가 선정되고요. 아웃사이드 히터 두 자리엔 삼성의 김호진 선수와 KB의 나경복 선수가, 중앙엔 김준우 선수와 최민호 선수가 포함됩니다. 주간 베스트 세터는 KB의 황태기 선수가, 리베로엔 정민수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정다워 기자의 선택을 받은 주간 MVP 확인해 보겠습니다. 6라운드 들어서도 참 이 주간 MVP가 힘듭니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하고 스페셜 V가 저를 늘 시험에 들게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선수의 임팩트,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주인공은 삼성화재 김우진 선수입니다. 이 한국전력전에 교체 출전해서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면서 패색이 짙었던 2세트 승부를 뒤집는 역할을 했고요. 개인 한 세트 최다 12득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득점,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공격 성공률이 무려 62%, 리시브 효율도 44%로 좋았고요. 스스로 프로 데뷔 후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날 득점을 통해서 개인 한 시즌 최다 득점 돌파를 했고, 지난 월요일 경기에서도 이제 KB손해보험의 연승을 저지할 때 정말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두 경기 연속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김상우 감독이 사실 김우진 선수를 비롯한 모든 선수에게 칭찬이 좀 박한 편인데, 그래도 이 최근의 김우진 선수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이야기,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은 이 김상우 감독도 칭찬하게 만든다. 그걸 확인한 한 주였습니다. 확실히 최근 삼성화재 경기를 보다 보면 정말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항상 그 중심에 서 있는 이 김우진 선수입니다. 또 다음 시즌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미리 기대하게 만드는 김우진 선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입니다. 경민불패가 깨진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홈 승률을 다시 높이려 합니다. 스팬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한 번 정다호 기자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정도공 또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정다호 기자가 KB손해보험을 선택한 이유 좀 들어볼까요? 저만 뽑은 건 아니니까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뭐 사실 잠시 생각을 해봐도 KB손해보험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주 간단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삼성화재 10연승을 저지당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 경기를 생각하면 전체적인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는데 엄실이 너무 남발드는 바람에 패했거든요. 하지만 곧바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아주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승리를 하면서 자칫 떨어질 수 있는 흐름을 바로 잡았고요. 또 상대 전적을 생각해도 4승 1패 우위입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이 서브가 워낙 약한 팀이라 이 KB손해보험이 리시브 효율 4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6개 중에 가장 높습니다. 황태기 선수를 흔들기에는 조금 무리다. 황태기 선수가 뭐 비에나 야쿠, 나경목에 뭐 차영석, 박상아까지 좌우 중앙을 아주 고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예측은 어디까지 예측이지만 그래도 KB손해보험이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연승 행진이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게 되는데요. 또 이 경기 승패는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어서 여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이 흥국생명과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창단 첫 전구단 상대 승리를 노립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여자부 결과는 페퍼저축은행의 우위였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예상 승리 확률은 66.7%, 흥국생명의 예상 승리 확률은 33.3%였습니다. 뭐 정다호 기자 못지않게 박주민 기자도 거의 올 때마다 이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이번만큼은 또 비밀 투표가 유지가 됐습니다.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스팸들이 페퍼저축은행에 좀 우위를 예상했는데 앞서 이 5번의 맞대결 예측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동기부여 면에서 그리고 최근의 경기 내용 면에서 페퍼저축은행이 흥국생명보다 나았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두 팀이 모두 나란히 연패 중이긴 한데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1위를 확정짓고 여유롭게 챔프전을 준비하는 와중에 남은 경기를 치르면서도 감독이 최근 분노가 나올 정도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면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정인주 선수가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 교체 선수들이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4연패지만 그중에 3경기를 풀세트 접전을 펼치고 그 끈기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쉬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 차이 때문에 흥국생명보단 페퍼저축은행의 승리에 스팸들이 더 손을 들어준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승리한다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처음으로 전구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좋은 시즌을 만드는 결과물을 내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면에서 장소영 감독을 필두로 선수들이 준비를 잘하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이 구단의 새로운 역사들을 정말 많이 써내려가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인데요. 과연 이 경기까지 승리로 가져가면서 창단 첫 전구단 상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페퍼저축은행과 흥국생명의 여자부 경기를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박미희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다시 새로운 배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